자, 알테오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테오젠 지난주에 급락이 나왔을 때 이건 뭐 대놓고 공매도 게임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었고요. 그리고 공매도 게임이 나오는 경우에는 주가 아래쪽 하단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지난주에 뚝 내려서 결국 딱 정해진 라인에서 꼬리 달고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거 설명드릴 때 네이처셀하고의 비교를 통해서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 밑에다가 물량 다 갖다 받쳐두고 그리고 공매도 때리고 시장 조성자 가지고 눌러서 들어간 다음에 밑에 받쳐둔 물량 그대로 다 챙기고 당겨 들어오는 이런 형태로 간다라는 설명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슈는요, 이전입니다. 코스피 이전. 이게 자, 여러분들 생각에는 아니 그 전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그래서 공매도에 시달리다가 결국에 이전을 해서 넘어갔죠. 코스피로. 뭐 코스피 가서도 뭐 그렇게 크게 좋은 대접은 못 받고 있습니다만 코스닥에 있는 기업들이 많이 넘어 들어가잖아요. 자, 이건 앞서 ABL 바이오를 제가 분석을 해드리면서 이런 얘기 나올 거다라고 얘기했죠. 얘마저 떠난다 뭐 이래가지고 뭐 부담 천수닥 재단 걸린다는 이런 개소리 나오는 이거 틀림없이 이런 개소리 또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이거 앞에서부터. 그리고 이거 그렇게 가는 거 아니다 라는 얘기 여러 번 드렸었고요. 그래서 자, 여러분 생각에는 자, 그러면 알테오젠이 코스피로 간다 그러면 기업 가치가 더 올라가는 거 호재하느냐? 근데 이게 왜 악재가 되느냐? 이런 생각들 하시게 될까요? 자, 우리 증시에서 호재라고 생각했는데 악재가 되고 악재라고 생각했는데 호재로 뒤바뀌고 이런 경우들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정통적인 분석 방법에서 이해가 잘 안 되는 케이스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수급 게임, 롱숏 게임이라고 하는 머니 게임이라는 그 관점에서 보게 된다 그러면 대부분 답이 나온다라는 얘기도 여러 차례 걸쳐서 반복해서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거 뭐가 되냐라고 하면 자, 알테오젠은 시가총액 1위 종목입니다. 코스닥의 시가총액 1위 종목. 자, 코스닥 관련들에서 바이오 펀드라든가 그다음에 코스닥 150 같은 경우도 ETF가 있죠. ETF도 있고 펀드들이 있습니다. 이런 물량들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이 이전을 하게 되면 결국에 이제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같은 소리하고 똑같은 건데요. 즉 예를 들면 이전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오는 매수 물량이 먼저면 올라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전하고 난다 라면 이제 코스닥 펀드들 같은 경우 관련 펀드 같은 경우 물량을 던져버리고 그리고 다시 코스피로 넘어가서 이제 코스피 펀드에서 사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코스피다는. 그래서 요런 물량들 가지고 기대감 가지고 먼저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이제 빠지는 물량들 고가에서 던져 팔아버리고 요런 물량들이 나온다라고 할 때 이런 물량들 나오는 건 누가 잘합니까? 각각의 외국인 이건 모르잖아요. 개인들은. 이 펀드의 물량이 얼마나 들어있고 얼마가 나올 건지 개인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종목에 들어가 있는 외국인이나 증권사들 같은 경우는 이 추정치를 다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 이용해서 블럭딜 했던 것처럼 자, 우리 주식을 블럭딜 하려고 그러는데 주선 좀 해주세요. 그리고 증권사에다 주선을 넘기죠. 그러면 요거 블럭딜 이슈 잡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사전에 먼저 다 두들겨 패버리고 이런 흐름들 나오지 않습니까? 블럭딜 얘기만 나오면 두들겨 패버려버리죠. 그런 케이스가 똑같은 거예요. 알테오젠 예전에 자, 알테오젠 이전에 분석해드렸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보시게 되면 자, 위쪽에 알테오젠 자, 쭉 내려가보면 벌써 저 앞에서부터 이거 얘기 드렸어요. 자, 이게 알테오젠이 간 후에 반드시 그 빈자리를 채우는 종목이 나온다. 알테오젠이 넘어 들어갔을 때 알테오젠 이때 분석해 드릴 때 그래서 1, 2에서 그때도 급락해서 나올 때 제가 그래서 1, 2에서 하루에 2개의 분석을 동시에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 2에서 나오겠지만 이건 반대로 그 노려라 반드시 그 자리를 채우는 종목 나온다 그랬죠. 그 이전에 셀트리온 갈 때도 넘어갈 때도 이런 소리 나왔었고요. 네이버가 넘어갈 때도 이런 소리 나왔었고 NC소프트가 넘어갈 때도 이런 소리 나왔었고 그 앞에 현대중공업이 넘어갈 때도 이런 소리 나왔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거 조금만 이름 있는 종목이 넘어간다라고 시총 상위 종목 넘어간다 매번 이 소리를 25년간을 반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25년간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보자 이거야. 그러니까 무슨 핑계를 대든지 본질은 공매도 게임이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엊그제 같은 경우에도 이건 고질적인 공매도 게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주가 급락시 이제 체크할 요소 이런 것까지 이렇게 설명을 다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이미 ABL 바이오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오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폭락시켜 놓고 그리고 에코프로 BM은 올라가죠. 에코프로 BM 빠지면서 바이오는
나란히 다 패드기 치고 이때 흐름대로 들어가면 기관은 이제 롱매도 그러니까 롱숏 게임 버리기 딱 좋은 흐름 됐지 않습니까? 그동안 바이오 많이 올라 들어왔으니까 알테오젠을 패면서 바이오를 다 때려 팔아서 뭉개버리고 그리고 에코PM, 에코프로 이쪽은 당겨서 올리고 롱숏 게임 좋죠. 반도체 팔고 자동차 끌어올리고 이 게임의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쉽게 이해가 된다니까요. 자, 그러면 이거 넘어가서 그래서 코스닥 펀드 관련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가 깨졌어. 그럼 이제 코스피 관련 물량들 들어오면서 코스피 쪽 같은 경우는 알테오젠 들어오면 알테오젠이 시가총액이 25조입니다. 그러면 이제 코스닥에서는 뭐 단연 압도적인 일이었고요. 코스피로 들어가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라고 하면 자, 이 종목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코스피에서는 시가총액 맨 위쪽에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현재 라인을 치면 코스피에 삼성 SDI급 종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삼성 SDI 포스코홀딩스 요급 종목이 되는 거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가 삼성중공업이 시가총액 22조거든요. 알테오젠이 삼성중공업보다 못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엔요? 알테오젠이 삼성중공업만도 못할까요? SK이노베이션, 삼성중공업, 지주사 SK 이런 종목만도 못하겠습니까? 이 종목이? 당연히 알테오젠이 1위로 코스피로 넘어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알테오젠은 무조건 코스피 쪽에서는 또 당연히 편입을 시켜야 되는 종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가 먼저 나오냐 매수가 먼저가 나오느냐의 게임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물 옵션 만기일 같은 경우에 본다 그러면 만기일 관련 물량들이 있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만기일 같은 경우에 이제 만기일 이전에 만기 관련 선물 같은 경우는 2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지션을 매번 선물 만기일 때마다 전부 다 청산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지금 곧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일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선물 옵션 같은 경우 선물이 지금 기존에 포지션이 누이게 미결제 약정이 얼마가 있냐면 21만 4천 개가 있습니다. 저게 다 청산이 된다 그러면 그러면 21만 4천 개의 반은 매수 포지션이고 반은 매도 포지션일 테죠. 저게 다 청산된다 그러면 지수 순식간에 10% 깨졌다가 10% 올랐다 이런 흐름이 나오게 되거든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선물에는 2월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2월을 시키게 돼요. 그러니까 2월 되는 포지션은 넘어갈 포지션은 차월물로 넘어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당월물 이제 청산하는 경우 같은 경우가 그 직전 주말 즉 지난 주 후반 쪽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만기일 기준으로서 이렇게 계속 청산이 나오다가 남은 최종 남은 물량의 선물 만기일 마지막 부분에 차익 실현이 되는 거 청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마지막 같은 경우도 보자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이 중에서 매수 포지션이 먼저 청산되냐 매도 포지션이 먼저 이게 시차를 두고 청산이 된다라고 하면 선물 옵션 만기일 같은 경우에 만기일 동시호가 초반에서 주가 변동이 많이 나오는 때가 있죠. 예전에는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근래는 잘 안 나오고요. 그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매도 포지션이나 매수 포지션이 청산되는데 시차가 나오는 때에 따라서 뚝 떨어졌다 뚝 올라 들어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 포지션이 먼저 청산이 된다라고 하면 매도로 나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물량을 이제 팔자라고 던지면 매도가 쫙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주가 똑 떨어졌다가 그다음 반대로 또 팔자 기존에 공매도자 같은 경우 팔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그 팔자 같은 경우 이렇게 들어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장난을 치려고 하면 시간 편차를 두는 거고요. 그러니까 장난을 치는 흐름이 아닌 경우에는 동시에 서로 주고받아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주고받아 버리면 매도자고 매수자가 외국인 같은 경우 서로 주고받아 적해서 동시에 주고받아버리면 그냥 아무런 변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같은 경우는 시간에 편차를 두면서 레깅으로 해가지고 매도 먼저 때려버리고 그 다음에 매수 붙여가지고 돌려버리거나 그다음 아니면 반대로 매수를 먼저 때려버리고 매도를 하거나 이런 형태로 들어가고요. 근래는 이제 2월 기관이 이제 2월 시키는 물량이 적어지게 되면서 전부 외국인 판테로 들어가면서 이 변동 같은 경우가 계속 줄어드는 형태로 만기의 변동 같은 경우가 줄어들죠. 그 요즘에는 선물 옵션 만기 영향으로 지수가 큰 폭으로 웩도덕 이런 얘기들 요즘 못 들어보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옛날에 그렇게 많이 했었던 뭐 웩도덕 이런 얘기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예전에 선물 옵션 시행해서 만기일만 되면 아주 나가서 네마녀의 날, 세마녀의 날 이런 얘기들 잔뜩 있었습니다만 요즘 그런 얘기 안 나오죠. 이게 만기 포지션에서 서로 주고받아 버리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캐스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그럼 결국에 코스닥에 이게 결정이 된다라고 하면 코스닥 관련 펀드 이게 펀드 물량들이 알테오젠 쪽에 펀드 물량이 나올 거다라는 거 요거를 가지고 공매도 게임 시킹을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내려 들어오게 된다라면 그 왜 못 때리냐라고 하면 이렇게 내려 들어오게 되면 그 다음에 반드시 코스피 쪽 물량이 들어오거든. 그래서 펀드 물량들 이전에 사전에 먼저 이렇게 들어온다라고 하면 펀드 물량이 뒤에 들어올 걸 뻔히 알잖아요.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뒤에 이제 코스피로 넘어 들어간다면 그 다음에 펀드 물량들이 들어와.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롱숏 게임, 공매도 게임이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 수 아래로 내려가면 다음 매수가 들어올 것도 뻔하기 때문에 바로 받으러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래로 내려가지는 않는 겁니다. 이거 지금은 이제 최근에 이제 바이오주들이 워낙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올른 종목부터 다 때려가면서 패고 그러고 돌리고 하고 있잖아요. 자동차 그러고요. 방산 같은 경우도 지금 그동안에 그전에 많이 두들겨 패가지고 지금 다시 돌리고 있고, 두산에너빌 원전 사전에 먼저 두들겨 패가지고 지금 돌리고 있고, 이렇게 돌아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바이오주들이 많이 올라 들어왔으니까 이제 바이오주를 때리고 싶었다 이거죠. 미치도록 때리고 싶었다. 그래서 이슈 나와가지고 거기다 대고 일제히 공매도 깨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신경 쓸 필요 없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저가대로면 위로 들어가실 필요는 없어요. 알테오젠은 위로 따라 들어가는 종목 아닙니다. 이제 요런 거 나오면은 받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추가 매수를 감안하고 1차 들어가고요. 이 아래 들어오면 2차 붙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저가 패턴이 나오게 되면 혹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냅두세요. 냅뒀다가 이제 저가 패턴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 이런 거 나올 때 이때도 추천 나갔었죠. 자, 리버설 돌았습니다. 사세요! 라고. 그래서 1차, 2차 이렇게 라인 표시해드리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여기가 지금 1차, 여기가 1차, 그리고 이쪽 아래 라인 여기가 2차 이렇게 된 겁니다. 2차 이대로 받으셔도 관계가 없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다라고 하면 뒤에 가서 다시 나오면 받으세요. 그때 또 천재투자TV에서 분석 다 해드린다는 얘기죠. 얘들 원래 이렇게 간다라고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저 앞에서부터 해서 ABL 바이오고 앞에 설명드리면서 이런 얘기 틀림없이 나올 거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죠. 안 나온 적이 없으니까요. 이런 개나발 불 거다라고 이미 얘기 드렸잖아요. 이거 형까지 가면 어떻게 너마저 떠나면 비틀거릴 내가 안길 곳은 어디에 이따위 소리들 한 나온다라고 수없이 얘기 드렸잖아요. 이거. 그러면 요런 흐름 나올 때 이런 걸 기회로 누리셔야지 왜 쓸데없이 흔들리시냐 이거야. 올라온다니까요. 다 채워줘요. 그 셀트리온이 떠나가지고 코스닥이 끝났냐고. 그 자리 알테오젠이 메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ABL 바이오 설명드리면서 이 얘기 계속 드렸잖아요. 보나마나 그렇게 또 나올 거다라고. 왜? 앞에도 계속 그랬거든. 예전에 나왔던 종목들 나올 때 다 그랬거든요. 지금까지 예외 없이. 코스닥이 무슨 이브리그네. 이브리그지 당연하지. 그럼 뭐 이브리가 아니야? 처음부터 태동서부터 코스닥은 이브리그로 태동이 된 건데. 처음부터 이브리그로 태동이 됐는데 뭐 이제 와가지고 무슨 코스닥이 이브리그냐 뭐 이딴 소리 하고 있어. 코넥스 왜 만들었어? 3브리그. 근데 IPO를 문을 환짝 여는 바람에 지들이 코넥스 만들어 놓고 코넥스를 다 죽여버렸죠. 다 IPO 직상장 문이 다 열렸는데 코넥스 누가 가냐고. 원래 태동부터가 2브리고 3브리고인데 뭐 새삼스러운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떠나면요, 그 앞에 놓은 것처럼 그럼 이제 코스닥에 이제 문제 걸린다라고 하면 이런 쪽에서 다시 또 이거 이제 이 정부 쪽에서 투자 활성화 이런 것도 나와요. 이거 또 당연히 또 또 나온다고요. 이거 매번 이런 얘기 한다라고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받으시면 돼요. 이거 수급 게임입니다. 그래서 코스닥 물량이 나왔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코스피 물량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코스피 물량이. 자,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은 잘 모르는 얘기들 저희는 코스닥에 오랫동안 시장에 있으면서 이런 거 다 봐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 설명 다 드렸잖아요. 설명드린 그대로 가고 있죠. 그러면 이런 거 같은 거 이용을 잘 할까요? 못할까요?
당황할 일이 있을까요? 없죠. 당황할 일이 전혀 없어요. 어차피 뻔히 다 이거 뭐 내용 뻔히 다 그렇게 나갈 거 뻔한 건데. 알테오젠 공매도 게임 뭐 한두 번 했어요? 새삼스럽게? 알테오젠을 죽이면서 코스닥 바이오를 다 뺀다. 뭐 한두 번 봤어? 작년 이맘때도 있었던 거잖아요. 알테오젠을 까면서 코스닥 다 바이오 다 까버리는 거. 그런 겁니다. 자, 전재투데이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이 오르고에 있는 전문가 분들이 이런 거 대부분 다 겪어본 사람들이에요. 다 알아요. 다. 아주 오래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저처럼 저 앞에 현대중공업이 이전할 때 그때부터의 스토리를 다 보고요. 뒤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도 많이 봤죠. 그렇죠? 가장 최근에 셀트리온 이전 뭐 이런 것까지. 오르고에는 최소 경력이 10년 이상인 분들만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다 보신 분들이에요. 당연히 이런 것들 다 이용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르고요.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돈 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